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용만입니다. 천자문을 가지고 천개의 조형을 찾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자, 보통 이렇게 매번 똑같은 설명이지만은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활자로 돼 있는 걸 기본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씁니다. 쓴 걸 가지고 보통 활자는 아주 방정하죠. 깨끗하고 이게 우리가 좀 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감을 주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술로 봤을 때는 너무 정형화되고 밋밋하다. 그렇죠. 당나라 글씨가 당의 글씨가 그런 게 많아요. 필사적인 그런 수요가 굉장히 그 기록용으로 써야 되는, 그러니까 기록용 글씨는 좀 너무 멋들어지거나 그런 거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방정한 쪽으로 많이 그 발달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육조나 이런데 보통 육조체라고 그러죠. 육조해서 국이글씨 아니면 그 전에 묘지명 이런 글씨들 보면은 굉장히 좀 조형성에서도 파괴가 있고 또 다양한 그런 리듬감, 또 예술적인 그런 맛이 또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글씨를 많이 조금 선호를 하게 되죠. 자, 기본적인 형태는, 자, 이제 기본적인 해서 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썼습니다.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되는 게 맞지만 일부러 좀 짧게 써봤어요. 느낌이 어떤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뭐 변과 방을 어떻게 맞추고 이런 거는 앞에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리 하나 찾아놨습니다. 산의 남자. 그러면 조형성이 있어서, 자, 요건 책은 잠시 빼놓고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쓰여졌을 때 가장 보기가 좋다라는 게 이렇게 자전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내서 내 걸로 소화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는 평이하게 썼어요. 여기 당나라 때 이런 안진경 같은 경우 봐도 이런 형태를 취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밭전 부분이 좀 큰 게 훨씬 더 좋더라. 자, 그러면은 형태가 나온 형태, 이 형태도 괜찮아요. 근데 잘못 쓰게 되면은 이런 형태는 멋있긴 한데 조형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재해석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슷한 글씨들이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머리 부분을, 자, 형태는 이렇지만은 필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구사하시는 그런 필법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좀 크게 잡죠. 리듬을 좀 탑니다. 가로액을 좀 가늘게 처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위에 부분보다 어때요? 이렇게 좀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죠? 꼭 그런 형태를 안 취해도 돼요. 가로에 가늘게 하고 좀 이렇게 길게 내려와서 이렇게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조이는 부분은 좀 조여주고 이렇게 흐트러진 부분,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내는 부분은 좀 많이 나게끔, 이래야지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지루하지가 않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남자 알아봤고요. 이제 효자 보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앱을 꺼내 놓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본받을 효자를 찾고, 자, 돋보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뜰 때도 있어요. 이게 이 오류가 뜨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많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 힘력자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많이 택해서 써요. 비교적 파임이 들어간 것보다 좀 쓰기가 더 편하다. 그렇죠.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썼지만 이렇게 좀 크게 오히려 이쪽 교자 부분을 더 이렇게 감싸 안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자, 어느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인 이런 당해 말고, 자, 이제 여기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한번 이제 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맥을 갖게. 자, 이 형태로 보면은 굉장히 점이 크죠. 자, 가늘게 했고, 이렇게 나오고, 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우지 않고, 대칭이 안 되게.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나왔죠. 전 좀 더 길게 걸 수도 있어요. 자, 변으로 쓸 때는 이 부분은 이 첫 택에 여기 이 가로의 첫 택에 비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뭐 어느 게 한 개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그 방에서 오는 이 부분이 그 붙지 않고 떨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자, 이쪽에 획이 많고 적어지죠. 힘력자 쓰게 되면은 이 길게 뺐으니까 여기도 같이 길게 빼면은 좀 재미없겠죠. 여기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해서 이 정도로 빼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잘 됐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놓고서 좀 잘 안 되면 수정을 하시면 돼요. 좀 여길 더 길게 해본다든가 좀 더 길게 해본다든가 다각도로 뭐 그지 뭐 호불호를 이게 이제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장 안에서 전체적으로 옆에 글씨 아래 위 글씨에 어떻게 호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알아봤고요. 이제 제주제자 쉽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쉽게 가려면은 어느 정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방법 요령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정가운데다 해서 십자가처럼 정가운데다 해서 이렇게 길게 뽑은 형태도 있어요. 저술량이 이렇게 썼네요. 이런 글자도 있죠. 이제 이체자로.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자 나오는 게 있죠. 써도 괜찮아요. 이게 문장 안에서는 우리가 서야 할 때는 이런 형태를 취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기록에 있으면 괜찮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쓰죠. 자, 이렇게 짧게 해서 길게 해서 여기 짧게 빼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쓸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저는 여기를 좀 짧게 해서 여기는 붙이고 이런 형태를 취했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좀 여기서는 좀 그 가로획도 길고 가로획이 길어지면은 이거에 비례해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빠지는 부분이 좀 이렇게 목이 쑥 빠지듯이 길게 빠지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것보다 좀 더 길게 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렇게 좀 길게 이런 형태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근데 보통 획이 이렇게 짤막짤막해지면은 조금 이렇게 그 앙증맞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좀 활달함이나 시원함 이런 거는 조금 그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요 커서가 앞에 있으면 또 그 자가 안 나와요. 항상 뒤쪽에다 놓고 터치를 하셔야 돼요. 이 자는 조금 그 모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임을 처리하게 되면은 어, 보통 옆에 자와 이렇게 어울릴 때 잘, 그러니까 글씨가 서로 이렇게 싸운다 그러죠.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파임 대용으로 쓰는 이런 핵을 갖다가 쓸 수도 있어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점도 똑바로 찍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이렇게 찍었죠. 자, 가늘게 하고 이거 굵게 했죠. 굵게 하면은 리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말하는 것 같이 잘 안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붙이셔도 돼요. 여기는 떨어뜨렸으니까 떨어뜨려 볼게요. 자, 보통 보면은 쓰다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굵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고 여기서 겹치게 해서 일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글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주 동글동글해지죠. 자, 넓게 잡았지만은 난 넓은 게 싫어 그러면은 한 번 더 수정하시면 되겠죠. 짧게 해서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기본 글자를 모르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온 획도 다른 글자의 형태를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항상 그 우리가 지금 쓰는 형태의 그 활자로 된 그 자형을 항상 확인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좀 늘씬하게 잡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길게 내려오고 이런 형태로 잡아도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대신에 여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쭉 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각도로 한 글자를 가지고서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시면은 전체 흐름에 맞는 그런 글씨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연구하시다 보면은 평소에 그냥 내가 쓰는 글씨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변방이나 이런 게 이제 정해지죠. 그럼 그 형태에 따라서 쭉 쓰게 되면은 독특한, 그러니까 필법은 같지만은 자형 이제 조형성이나 이런 그 형태의 자형에 대해서 특징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한꺼번에 많은 거를 소화는 안 되지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자형이 변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심력인데 획이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형태는 좀 독특한 형태는 그냥 외우세요. 그래야지 특히 이제 휘호 대회나 이런 데 갈 때 짧은 시간 내에 물론 그 명제가 미리 나와서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현장 휘호, 현장에서 명제가 공개가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 자형을 만들어서 작품을 완성해야 돼. 2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럴 때 이런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집자서부터 완성까지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휘호대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휘호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현장 감각도 좋아지고 또 담이 커져요. 이제 그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으니까. 물론 힘들죠. 힘 안 들고 되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내자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단순 비교만 돼도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제 영상 보시고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